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무서운 것인지 저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길이 제 어깨에 닿을 때는 그저 시들어가는 낙엽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던 제 몸이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화산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사람이 아닌 오직 쾌락만을 쫓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된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윤 씨, 이제 당신은 남편의 아내로 사는 시간보다 나의 장난감으로 머무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될 거야. 명훈 씨가 제 귓가에 남긴 그 지독한 저주는 현실이 되어 제 일상을 잠식해 들어왔고 저는 이제 죄책감이라는 고통조차 일종의 감미로운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독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중년의 가슴속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을 대신 전해드리는 흔들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일화에서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금지된 선택을 했던 서윤의 이야기에 많은 분이 충격과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위험한 동행이 가져온 더욱 파격적이고 치명적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 긴 고백을 이어갈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남편의 사업은 명훈 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기적처럼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던 우리 집 거실에는 다시 고가의 가구들이 들어찼고 남편의 얼굴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거만한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더해질수록 제 영혼은 점점 더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명훈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우리의 은인을 만나러 가는데 좀 더 화려하게 꾸미고 가라며 직접 고른 야릇한 원피스를 제 침대 위에 올려두곤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 남자의 서재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린당하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돈과 성공에 취해 저를 명훈 씨에게 상납하는 꼴이 된 남편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죽고 싶은 충동과 알 수 없는 가학적인 쾌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명훈 씨는 이제 단순히 서재에서 저를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각종 사교 모임과 여행에 동행시키기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명훈이 녀석이 당신을 참 아끼네. 덕분에 내 사업도 술술 풀리고 마리아라며 명훈 씨가 보낸 1등석 비행기 티켓을 제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명훈 씨는 승무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제 치마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고 저는 공포와 전율 속에서 남편이 준 티켓을 꽉 움켜쥐며 신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제 일상 자체가 그 남자의 거대한 욕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비참하고도 황홀한 구속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훈 씨의 소유인 강원도 깊은 산속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훈 씨는 남편의 사업 성공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우리 부부를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남편은 명훈 씨가 내놓은 최고급 발렌타인 30년산 위스키를 연거푸 들이켜더니 이내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의 커다란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탁탁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던 그 밤, 명훈 씨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어 달빛이 쏟아지는 테라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제 얇은 실크 드레스를 뚫고 들어와 소름이 돋게 했지만 제 등 뒤를 밀착해오는 명훈 씨의 몸은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한 팔로 강하게 휘감아 자신에게 밀착시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호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서윤 씨, 저기 잠든 당신 남편이 보이나? 바로 옆에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저렇게 평온하게 코를 골고 있군. 당신은 저런 무능한 남자에게 당신의 그 아름다운 육체를 낭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자욱하게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제 드레스의 뒤 지퍼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찌익하고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가 제 심장 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퍼가 내려갈 때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제 맨살에 닿아 몸이 떨려왔지만 명훈 씨는 오히려 그 떨림을 즐기는 듯 제 목덜미에 뜨거운 입술을 묶고는 깊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 마세요. 남편이 깰지도 몰라요. 제 입에서는 가느다란 저항의 말이 흘러나왔지만 제 몸은 이미 배신자처럼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훈 씨는 제 드레스를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게 했고 제 하얀 속살이 푸른 달빛 아래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 가슴을 뒤에서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더 미치게 만들고 있지. 당신의 이 뜨거운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그의 손이 제 치마 속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곳을 헤집기 시작했을 때 저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막기 위해 제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바로 등 뒤 유리문 너머에는 제 남편이 자고 있었고 제 앞에는 저를 파멸로 이끄는 남자가 제 육체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한 공포와 배덕함이 주는 쾌락은 제가 평생 경험해 본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테라스의 차가운 대리석 난간에 제 연약한 등이 맞닿았을 때 그 서늘함은 제 뇌를 관통하며 잠시나마 이성의 끈을 붙잡게 했지만 곧이어 제 전신을 휘감아오는 명훈 씨의 맹렬한 열기는 그 얄팍한 양심의 가책마저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남편이 세상 모르게 단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비참한 형벌인 동시에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원초적이고도 파괴적인 쾌락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명훈 씨의 거친 손길이 제 드레스의 얇은 끈을 어깨 아래로 밀어내고 달빛 아래 제 하얀 살결이 여과 없이 드러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신성한 가정을 수호하는 아내가 아니라 오직 한 남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가련한 재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의 가장 예민한 곳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마다 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깨어나 이 참혹하고도 황홀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제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장나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움이 제 아랫배를 더욱 뜨겁게 달구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명훈 씨는 제 떨리는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단단한 무릎을 밀어넣으며 제 귓가에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이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저 아내 남편에게 들릴까봐 두렵나? 아니면 오히려 들키기를 바라는 건가? 당신의 이 뜨거운 몸은 벌써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는데 말이야. 그의 조롱 섞인 속삭임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지만 제 몸은 이미 배신자처럼 그에게 더 깊이 밀착하며 그의 거친 소유욕을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막기 위해 제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황홀경 속에서 제가 지켜온 30년의 정조가 한 줌의 재가 되어 강원도 산골의 안개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로맨스도 아닌 명백한 타락이자 중독이었지만
남편의 무관심이라는 감옥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던 저에게 명훈 씨가 선사하는 이 치명적인 고통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별장에서의 그 광란 같은 밤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제 삶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훈 씨의 자금 수혈 덕분에 다시금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쓰고 활개를 쳤고, 저는 그 대가로 명훈 씨가 부를 때마다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비밀스러운 노예가 되었습니다. 명훈 씨는 이제 제 육체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제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물한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 목을 장식하는 보석이 아니라 그가 언제든 잡아당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개목줄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훈 씨는 저를 시내의 한 프라이빗한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저에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제안, 아니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윤 씨, 다음 달에 있을 부부 동반 해외여행 때 당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당신은 내 방으로 건너오는 거야. 그 이국적인 밤하늘 아래에서 당신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번들거렸고, 저는 그 제안이 제 가정의 마지막 평화를 산산조각 낼 파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몸과 마음은 명훈 씨가 선사하는 그 강렬한 자극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해맑은 웃음을 마주하며 제 가방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병을 만져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명훈 씨를 내 인생 최고의 은인이라 부르며 칭송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혐오감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가학적인 충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 관계는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었어. 이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수 없다면 차라리 가장 화려한 순간에 파멸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욕망으로 인해 검게 변해버린 제 눈동자를 응시하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발버둥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가는 파멸의 서막이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의 안온함마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던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동남아의 어느 최고급 리조트. 습하고 뜨거운 밤 공기는 마치 명훈 씨의 끈적한 욕망처럼 제 전신을 휘감아왔습니다. 남편은 간만에 명훈이 덕분에 호강한 애라며 들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양주잔 속에 명훈 씨가 건네준 하얀 가루를 떨어뜨리며 제 영혼의 마지막 조각이 까맣게 타 죽어가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수면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침대 위로 고꾸라지듯 잠들었을 때 저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수위를 벗어던지고 오직 본능이라는 얇은 속옷 한 장만을 걸친 채 옆방으로 이어지는 테라스의 비밀스러운 문을 열었습니다. 명훈 씨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 칠흑 같은 바다를 배경으로 독한 시가를 피우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제 폐부 깊숙이 박혔을 때 그는 제 손목을 잡아채며 저를 난간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왔군. 서윤 씨, 남편의 의식을 지워버리고 나를 선택한 기분이 어때? 그 배덕함이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당신을 평소보다 더 뜨거운 짐승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의 거친 일갈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배신자처럼 맥박치며 그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국적인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벌어진 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유리는 제가 평생 경험해 본 그 어떤 행위보다도 파괴적이었습니다.
명훈 씨는 제 몸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는 전리품처럼 다루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제 손목을 꽉 움켜쥐고 제 목덜미를 거칠게 깨물며 그가 내뱉은 뜨거운 숨결은 저를 인간 서윤이 아닌 오직 그에게 종속된 이름 없는 암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손톱이 대리석 난간을 긁어내며 부러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가 선사하는 나락의 황홀경 속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또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국은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의 묘한 눈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쾌활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제 목에 선명하게 남은 명훈 씨의 잇자국을 보고도 모르는 척, 아니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한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명훈 씨의 배신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의 육체를 친구에게 묵인하며 넘겨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제 온몸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명훈 씨에게 중독되어 가는 동안 제 남편은 그 남자가 주는 돈과 권력에 중독되어 자신의 아내를 상납하는 비겁한 공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늪에 갇혀버렸습니다. 명훈 씨의 손길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중독된 육체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돈을 챙기는 남편의 비열함 사이에서 저는 매일 밤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구원도 탈출도 없는 영원한 유황 불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명훈 씨의 은밀한 호출을 기다리며 남편이 정성껏 골라준 야릇한 드레스를 몸에 걸칩니다. 우리 셋의 이 기괴하고도 치명적인 동행은 아마 우리 중 누군가 한 명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서윤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충격과 갈등 속에 이 고백을 들으셨나요? 남편의 무능함을 딛고 일어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어느덧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중독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과연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구의 아내를 유린한 남자일까요? 아니면 돈을 위해 아내의 부정마저 묵인한 무능하고 비겁한 남편일까요? 아니면 그 지옥 같은 쾌락의 맛을 잊지 못해 스스로 나락으로 걸어 들어간 서윤 씨 자신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서윤 씨였다면 남편의 그 기괴한 묵인을 깨달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이 지옥을 끝내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중독의 길을 선택한 채 파국이 올 때까지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도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년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도덕과 윤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안개 속에 갇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은밀한 고백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제가 더 깊고 더 진실한 시니어들의 숨겨진 뒷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다음 3화에서는 이 위태로운 관계가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종말과 그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욕망의 잔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